안녕하세요. 4월 2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매일매일처럼 매일매일 습관처럼 매일 헌법 인형쌤과 함께하는 매일 헌법. 발음이 조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매일매일 습관처럼 하루하루 한 문제씩이지만 이게 쌓이고 쌓이면 우리 무서운 거 아시죠? 4월 20일 저 또 벌써 4월이 마지막 주에 접어들어가고 있어요. 물론 2주 끝나도 며칠 남지만 그래도 거의 4월이 저물어가고 있으니까 이 4월도 뜻깊게 여러분이 한 주를 마무리한다면 정말 좋은 또 4월 여러분이 그대로 보내는 거 아니죠? 그러면 매일 헌법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재산권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은 이거 저기 24년 상반기가 아니라 23년 하반기예요. 이거 출제가 조금 잘못됐네. 23년 상반기가 아니라 23년 하반기입니다. 24년 아직 안 지났는데 제가 지난주에 문제를 잘못 표기를 해놨더라고요. 이 잘못 표기된 거 어쩔 수 없어요. 죄송해요. PDF 파일을 벌써 만들어 갖고 영상을 찍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네요. 그건 좀 이해해 주시고요. 그럼 바로 들어가 볼게요. 23조 재산권에 관한 설명입니다. 일단은 23조 재산권 보통 재산권에 관련된 판례는 경제적 기본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재산권의 대상이 맞는 거 안 맞는 거 이렇게 나눠야죠. 법률상 이익과 또 반사적 이익은 이건 구별해야죠. 이건 재산권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이건 재산권의 대상이 안 된다. 반사적 이익을 다른 말로 사실상의 간접적 이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단순한 기대, 장래 장차 발생한 기대 이런 말 나오면 이런 것들 기회 이런 것들은 재산권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라면 법률상 이익이라면 재산권에 보호되죠. 법률상 이익은 공사법상 권리, 사법상 권리 거기다가 유체, 무체 그런 것도 가리지 않죠. 유체, 무체 이런 것들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지적재산권 권리성이 인정되면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된다. 특히 공법상 권리로서 재산권이 대상이 되려면 적어도 자신의 기여와 생존 확보에 도움이 돼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일단은 사적 효용성이라고 하는데 사적 유용성, 효용성 또는 유용성 같은 개념으로 쓰니까요. 요걸 검토해서 다 갖추면 재산권의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식으로 재산권을 대상이다 아니다 요걸 먼저 문제를 내고요. 두 번째 이게 이제 첫 번째라면 두 번째 여러분들 많이 하실 거예요. 재산권의 내용, 조문 이해, 조문상 나오는 내용과 한계 요거 보셔야죠. 따라서 23조 1, 2항에 해당되는 23조 1항과 2항에 해당되는 것과 우리나라 헌법에는 23조 3항에 해당되는 요게 조금 다르죠. 여기서도 법률이 있고요. 여기서도 법률이 있는데 이 법률을 완전히 우리는 달리 보고 법률을 만든다는 거예요. 따라서 입법부는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법률인지 여기에 해당되는 법률인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죠. 그래서 결정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법률은요 사회적 제약이다 이런 말을 쓰죠. 기소, 제약 기소 이렇게 얘기하고요. 또는 사회적 제한 이렇게도 쓰기도 하고요. 하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건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건 사회적 제약이라 공용, 수용으로서 침해에 해당되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기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사회적 한계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법률, 이런 법률은 의도적으로 재산권에 국한해서만 이런 침해가 발생하는 특정 희생, 피해에 대해서 전보해주는 제도로서 여기는 손실보상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 하지만 사회적 제약은 국민 누구나 다 일반적으로 받는 수인한도 내에서의 피해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보상금 조치가 따로 오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사회적 제약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그린벨트, 토지거래 허가 이런 것들이 이거 이상은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요 정도는 보셔야죠. 여기는 어쨌든 재개발을 한다든지 또는 댐 건설을 한다든지 국가 공익사업 중 중대한 필요성 있는 공공 필요에 따라서 손실보상 조치가 따라가야 되는 법률이고요. 이건 사회적 제약, 제한, 기속에 해당되는 영역에서 공공복리에 따른 공익목적 달성을 위한 수인한도 범위 내에서의 누구나 받는 제한이기 때문에 손실보상금 조치가 따라가지 않죠. 이렇게 두 가지 영역에서 문제를 내고 있어요. 이런 두 가지 영역에 관한 재산권의 문제를 여러분이 먼저 정리를 하고 암기 좀 하고 그 다음에 대상 판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신다면 문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재산권에 관한 조문 요거 그래서 재산권은 지금 와서는 상대적 개념으로 보는 거지 절대적 개념으로 보지 않습니다. 시민혁명 이후에 재산권을 가진 자의 자유라는 개념과 재산권이 결국 있는 자의 전유물로서 결국 국민 모두가 해당되는 사안이 없으니까 그런 재산을 공유화시켜서 자유를 누구나 다 누릴 수 있게 하겠다라는 일종의 사회주의 사상이 시민혁명 이후에 발전해서 결국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영역으로
나눠지게 됐고 결국 사회주의 이거는 실패했죠. 국민 모두가 재산권을 공동으로 나눠 가지면 누구나 다 자유를 공동으로 누리는데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그게 형성이 안 됐잖아요. 자,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어떻게 됐든 지금 뭐 치고받고 싸우든 뭐 하든 잘 그래도 계속 이어져 오고 있으니까 이런 차이점 이런 것들은 뭐 사상적인 철학적인 면에서 논의하는 거니까 헌법적인 조문 문제와 내용과 한계 판례 꼭 기억을 하시면서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들어가 볼게요. 23년도 하반기 비상계획안이요. 출처가 좀 잘못됐어요. 그건 감안해 주세요. 자, 볼게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라. 23년도야. 3년도 하반기 비상계획안. 자,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 부담금 요게 개발이익 환수인데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24년도에 개발을 시작해요. 그러면 26년도에 개발이 완료돼요. 26년도에 개발로 인한 이익이 생기겠죠. 근데 그거는 장차 얻을 이익 아닌가요? 24년도 입장에서는 장차 얻을 기회, 이익 요것들은 솔직히 이익이 될지 안 될지 그건 아무도 몰라요. 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아무런 그런 세계라면 솔직히 말해서 부풀은 꿈이 다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따라서 장차 기대 또는 이익, 장차 기대되는 기회 이런 건 단순한 사실적 간접적 이익에 해당되기 때문에 법상 이익에 해당되지 않아서 이걸 보호 대상의 재산권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개발 부담금이라고 하는데 또 부담금이 조세하고 그러니까 개발 이익이라고 하는데 개발 이익이고요. 이 개발 이익도 마찬가지예요. 조세로 부과할지 부담금으로 부과할지 만약에 개발 이익이 26년도에 생겼다. 그럼 당연히 개발 이익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는 개발 부담금, 조세 둘 중에 하나. 조세는 누구나 다 해당되는 국민 일반. 부담금은 이거는 특정 국민 중에 일정한 특정한 대상을 그래서 특정한 대상을 대상으로 건데 둘 다 성질은 침입적인 건 똑같아요. 그럼 조세로 할지 부담금으로 할지 이건 재량권 정한다? 그럼 큰일 나죠. 조세로 해야 될 건 일반 국민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경우에 하는 거고 부담금으로 할 때는 일반 국민 중 특정인 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조세나 부담금은 침입적 성질을 가졌지만 조세로 할 걸 부담금으로 한다면 부담금으로 할 걸 조세로 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개발 이익 이거는 그 지역 그 대상 자들에 관한 전유물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 누구나 다 내야 될 세금이 아니죠. 그 부담금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이익이 발생했을 때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 부담금 부과 비록 그 명칭이 부담금이고 국세기본법이나 지방세기본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국세나 지방세 목록에 빠져있다 하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반대급부 없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에 해당하는 모든 자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기준에 의해서 부과되는 금전급부로는 조세로서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지금 조세하고 부담금은 달라요. 다만 조세와 동일하게 부담금도 특징이 뭐다? 침입적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특징. 침입적이다. 그러면 침입적이니까 받듯이 법적 근거 있어야죠. 자,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는 성질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라는 말은 성질은 이렇게 평가하는 거죠. 따라서 성질은 자 조세로 보아야 할 것이다. 자, 일단은 성질은 침입적이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어렵죠. 개발 이익이라는 것 자체가 법률상 이익에 해당돼서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되느냐? 장차 지금 24년도 입장에서는 재산권의 보호 대상이 안 되지만 만약에 개발 사업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26년도에 개발 이익이 발생하면 그 개발 이익 26년도 입장에서는 세금의 부과 대상인데 이게 조세로 할지 부담금으로 할지 조세는 일반 국민 누구나 다 해당될 때 하지만 부담금은 일반 국민이 아니라 일반 국민 중 특정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그걸 구별해야 돼요. 자, 여기서는 그냥 단순히 그냥 조세와 동일한 성질을 갖는다. 이 정도 내용이었기 때문에 맞는 지문이었어요. 자, 2번 볼게요. 대통령이 2016년 2월 10일경 개설공단 즉시 전면 중단. 이거 최근 22년 판례잖아요. 전면 중단하기로 한 결정 조치 때문에 개성공단의 영업을 계속하지 못한 기업들에게 영업손실이나 개성공단의 자회사 영업소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주식, 여러분 일반적으로 주식 등의 권리 같이 하라.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주식 등의 권리 같이 하라는 이것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하고 중복된 사안도 많이 있잖아요. 자, 그거는 좀 사회적 제약이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거지 그게 반드시 이런 특정령에서 특정한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개성공단 중단된 회사들은 다가 아니죠. 그 회사 그것 때문에 주식이 하락되는 일이 그거 하나밖에 없을까요? 그건 아니죠. 주식의 다 등락은요 일반적인 사회현상으로서 누구나 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죠. 어느 누군가의 전유물은 아니잖아요. 따라서 사회적 제약이 구체화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영리 획득의 기회나 기업 활동의 여건의 변화에 따른 재산적 손실로서 헌법 23조의 재산권의 보장의 보호 범위에 들어간다. 여러분 사회적 제약의 근거에서 누구나 다 해당되는 것은 또 앞으로 장차 얻으라는 기회에 불과한 것 이런 것들은 재산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거 볼 수 있다? 틀린 지문이에요. 사회적 제약이 구체화된 것이라 하더라도 이는 영리 획득의 기회나 단순한 장차 얻을 수 있는 기회 또는 기대이익이 안 되는 거 요 말 딱 나오면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주 포인트. 그래서 정답은 옳지 않은 거 2번이 정답이네요. 판례가 길고 어렵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정리하셔야죠. 자, 3번 볼까요?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이 그 시설에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되도록 한 거. 자, 이거 새로 설치한 걸 왜 공공시설을 국가에게 행정청이 아닌 사업주체가 할까요? 사업주체는 기존에 있던 구시설물은 갖고 그 구시설물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그럼 구시설물을 가진 만큼 대가로 주는 거죠. 또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공공시설물을 내 돈으로
시설로 마련해서 제공을 하고 국가에게, 그러면 뭐 땅 파서 장사하나요? 그 국가에게 제공을 하면 그거를 나에게, 시설물을 만든 자에게 무상으로 그 시설물에 들어가는 비용만큼 자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무상 사용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요. 따라서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 자, 주택건설 촉진법에 해당 조항은 재산권의 법률적 수용이라는 법적 외과를 가지고 있으나 그 실질은 공공시설 설치 비용 부담자 등에 관한 규율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심사하려면 이게 만약에 사회적 제약이 해당되는지 아니면 특정한 자만의 어떤 공용 침해에 해당되는지 이런 것들은 2항이냐 1, 2항이냐 3항이냐 따라서 3항에 따른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위배되었는지가 아니라 이런 공공시설 설치와 관련한 부담과 부가, 그 소유권의 국가 기속은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 범위 내에서 제한인지 여부가 검토돼야 된다. 여기서는 확정적으로 뭐다라고 얘기를 안 했지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23조 1, 2항의 문제인지 23조 3항의 문제인지 이건 입법부가 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지 이거는 우리가 행정부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에요. 따라서 사회적 범위 제한 여부가 검토돼야 된다.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법률로서 해당 조항에 자 이런 대상 2, 3항의 정당 보상의 대상이 되는지 아니면 1, 2항의 사회적 제약의 대상이 되는지는 검토해야 된다. 요 집은 요즘에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일반론. 4번 통일부 장관이 2010년 5월 24일 발표한 북한에 대한 신규 투자 불허 진행 중인 사업의 투자 확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북 조치는 개성공단 내에 존재하는 토지나 건물, 설비, 생산 물품에 대해 직접 공용 부담을 가하는 개별적 구체적 이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며 개성공단이라는 특수한 지역에 위치한 사업용 재산이 받는 사회적 제약이 구체화된 것인 뿐 사회적 제약에 그래서 판단해야 된다라고 해갖고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한 것이다. 공익 목적을 위해서 이미 형성된 구체적 재산권을 개별적 구체적 제한하는 헌법 23조 3항에 그러니까 공익 목적을 위해서 공공 필요에 따라서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박탈하는 한마디로 공용 침해하는 그런 내용의 제한과는 구별될 것이다. 맞네요. 어렵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 이런 문제는 좀 자주 보시면서 잘 정리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아예 단순하게 그냥 대북 경협해서 중단한 사건에서 그 사업자들이 얻은 피해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제약에 관한 문제지 그걸 공용 침해에 관한 국가가 강제로 수용하는 그런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러면 여러분 개성공단 올라갈 적에 언젠가는 그러니까 정책적인 문제나 또는 남북한이 뭐 경색이 될 수 있는 관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건 문제잖아요. 그럼 특정한 자, 또 국가가 그걸 그 사람들을 뭐 강제로 박탈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해당되지 이건 공용 침해 범위에 해당되는 23조 3항의 보상금 대상 조치가 아니었다 해서 경력 중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다라고 한 22년도 판례를 문제화된 거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치행위에서도 나오겠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자, 문제 어려웠죠? 잘 정리하시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제 풀 때 이게 재산권이 아니다 라는 일반론 이건 다 충분히 기본적인 베이스예요. 그래서 97 판례까지 이거 최신 판례, 최근 판례니까 정리 잘 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려웠어요. 자, 월요일부터 무겁게 시작을 했지만 그래도 알아둔다, 잘 본다, 중요하다. 자, 최근 판례기도 하고요. 자, 그럼 오늘도 매일헌법 한 주를 시작하는 여러분 입장에서 오늘도 함께 해봤습니다. 정말 같이 끝까지 우리 달려봐요. 자, 그러면 내일 화요일도 매일헌법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인영이었습니다.